오늘 내용은 저의 개인적 의견이고 절대적인 의견이 아니니까요. 제 강의를 보시는 분들에게 팁 보너스 영상이니 어느 정도는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플립입니다. 제 영상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주식이든 코인이든 단타 쳐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단타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단타 잘 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한번 물려서 그동안 수익 봤던 거 다 토해내고 마이너스 되는 경우도 심심찮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추상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이게 어렵다는 건 알겠는데 왜 어려운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대안이란 없는 건지에 대해서 다른 유튜브에서는 없는 조금은 과학적이고 분석적으로 프로그래머적 시선에서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주식과 코인 매매는 제로섬 게임일까? 결론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인터넷이나 오프라인에서 좀 아신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주식한다고 하면 야, 그거 제로섬이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죠. 과연 제로섬 게임이 맞을까요? 일단 제로섬이 무엇이냐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제로섬 게임은 참가자 간의 이익과 손해의 총합이 항상 0이 되는 게임을 말하죠. 누군가 얻으면 다른 누군가는 그만큼 잃게 되죠. 전체 파이는 고정돼 있으면서 한 사람이 차지한 만큼 다른 사람의 몫은 줄어듭니다. 포커에서 둘이 포커를 한다면 한 사람이 1,000원을 땄다면 다른 한 사람은 총 1,000원을 잃죠. 간단한 개념인데요. 자, 포커를 우리끼리 하면야 제로섬이 맞겠지만 카지노에서 하면요. 어떤 방식의 게임이든 카지노에선 카지노가 수수료식으로 이기는 규칙이 항상 있습니다. 게이머들은 수수료라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제로섬 게임이 아니네요. 오히려 이건 마이너스 게임이 됩니다. 게임을 동일 인원이 동일 금액을 가지고 무한 반복하면 할수록 결국 수수료가 있다면 모든 금액이 수수료로 빨리게 되어 있죠. 여기서 약간 좀 쎄함을 느끼게 되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권사들 및 세금 수수료가 있죠. 코인 거래소도 마찬가지고요. 만약 원리가 똑같다면 거래를 많이 할수록 뭐다? 다 수수료로 빨려가는 시스템인 거죠. 단타를 많이 치면 수수료의 압박이 생각보다 굉장히 세다는 것도 잘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돈을 잃지 않으려면 거래수 대비 내가 획득한 돈의 양이 생각보다는 더 많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5대 5의 확률로 게임을 하게 되면 본질적으로는 돈을 다 잃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까지는 누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아직 거시경제까지는 생각을 안 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단기적으로 보면 제로섬을 넘어선 마이너스 게임이 맞긴 하지만 거시적으로 봤을 땐 우리가 사용하는 돈, 즉 화폐라는 것이 사실 계속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통합 팽창 시스템이 지속되는 한 제로섬 게임이 아닌 장기적으로는 계속 파이가 커지는 시스템이란 것이죠. 결국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 게임에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전체적 파이는 계속 커지고 신규 유입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이 20년 전보다 지금이 10배는 넘을 거예요. 그 현금량이 계속 유입이 되는 구조인 거예요. 짜장면 값이 10년 전에 4,000원이었는데 지금은 7,000원인 것과도 같죠. 짜장면의 가치가 올라가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냥 통화량이 늘어나서 그렇게 된 거죠. 더 쉽게 설명드리면 여기서 누군가 도박판을 벌이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계속 돈을 풀어요. 그럼 이게 제로섬 게임일까요? 이제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정말 많은 유튜브들이 있고 포스팅도 있으니까 조금만 더 공부해 보시고요. 이 부분을 깊게 공부해 보시면 매크로 경제에 대해서도 눈이 뜨이시게 될 겁니다. 최대한 간략히 설명드리기 위해 이 부분만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까지는 달러와 각국의 통화들은 소각되는 양보다 더 많이 찍힐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지금까지 바뀐 것은 없다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엔 조금만 투자 공부하시다 보면 다들 많이 알고 계시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통화량이 팽창해서 저 시스템에 계속 공급되는 이상 주식, 코인, 부동산, 화폐로 거래하는 모든 시장은 제로섬이 아닌 파이가 증가하는 게임인 거죠. 결국 참여를 계속하게 되면 모두가 돈을 더 불릴 수 있는 해피한 구조이긴 한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10년 이상 혹은 그 이상 묵혀둘 때나 해당되는 얘기겠죠. 매우 장기적으로 보면 이 지구의 인류 전체도 언젠가는 또 하락세로 전환될 때가 오겠습니다만 그때까지 생각하면 지구 멸망까지 가야 되니까요. 너무 가진 말아야겠습니다. 하지만 단타는 뭐다?
길어봐야 보유기간 한 달일 텐데요. 단타 게임으로는 저 설명대로 단기적이기 때문에 제로섬에 거의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시 경제의 통합 팽창이 단타의 속도만큼 빨리 통화량이 유입되진 못하거든요. 하지만 코로나 또는 금융위기 같은 이슈가 있어서 각국 정부가 돈을 풀게 될 구실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순간적인 유동성이 매우 빠르게 솟게 됩니다. 그런 시기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잡아내느냐가 바로 알고리즘 트레이딩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건 제 트레이딩 뷰 강의 시리즈에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결론은 모든 매매는 단기적으로는 제로섬을 넘어서 마이너스섬에 가깝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장기적으로는 아니고 파이 증가 게임이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기적으로는 자금이 유입되는 타이밍을 알아야 한다는 것도 핵심이겠죠.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내가 장투 안 하고 아무 대비도 없고 생각 없이 단타를 치면 왜 잃는지에 대해 대충은 감이 오셨을 거예요. 일단 자신 없으시면 장기 투자만 하시면 되고요. 단타를 하시려면 그 시기를 잘 알고 하셔야 합니다. 코인의 경우 유동성이 풍부한 시기와 아닐 때의 단타 치는 전략이 180도 달라지게 되고요.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난 장기 투자 지루해서 싫어. 단타로 수익을 빨리 내고 싶어. 내가 언제 장기 투자해서 돈을 벌 거야? 10년 후면 못 기다리겠어. 그리고 장투할 때 반에 반토막 나고 마이너스 70% 찍히고 그런 걸 견딜 멘탈이 나는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 솔루션은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알고리즘 자동 매매입니다. 즉 많은 헤지 펀드들처럼 시스템 트레이딩을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아 그거 어려운 걸 내가 어떻게 하라고. 이젠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도 개발만 20년 하다가 5년 전부터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접했고 이젠 정말 코딩을 몰라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트레이딩 뷰 또는 거래소 툴들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주제가 조금 옆으로 샜죠. 그럼 이번엔 단타를 칠 경우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을지 한번 분석해 볼까요? 이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뭔가 감이 오시죠? 여기 앞에 분들이 돈을 따시는 분들이고 여기 절반 이하의 분들이 그 돈을 가져다 주시는 분들입니다. 이 게임에서 이 부분의 분들, 상위 1%의 분들이 돈을 가져가시는 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만 일단 알아두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양을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냥 유튜브나 커뮤니티에도 원유띠나 나시 같은 그런 유명하신 트레이더 분들 있고 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한 번에 돈 버는 양도 어마어마들 하시죠. 그게 다 어디서 온 돈일까요? 네, 하위 50%로부터 오는 돈입니다. 이게 냉정한 자본주의죠. 이 1%의 분들이 생각보다 더 많이 가져가시고요. 하위 1%는 사실 그렇게 잃을 돈도 없기 때문에 수익 금액은 그렇게 많이 잃을 건 없습니다. 어차피 잃으면 파산이거든요. 버는 건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단타에 한해서입니다. 장기 투자는 거시경제 인플레이션 원리 때문에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수식으로 접근해서 더 딥하게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이 시기에 말해주는 것 중 하나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랜덤하게 자주 거래하면 결국 수익은 0에 수렴한다는 것이고요. 장의 변동성이 클수록 단타로 벌 수 있는 확률은 더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동성이 큰 장에 단타를 쳐야 돼요. 시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은 더 나중에 공부를 해보기로 하고요. 이 정도만 일단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만 보셔도 울렁증 있으신 분들 위해 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렇다면 나도 그 1%가 될래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직관과 자신의 감으로 단타 쳐서 돈을 제대로 버시려면 제가 단언컨대 재능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 트레이닝해서 50%였던 사람이 10% 정도 위로 가는 거야 가능한데요. 그러기엔 들인 노력과 시간이 너무 아까울 정도란 얘기입니다. 본업도 포기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단타 중 받는 스트레스도 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 대비 과연 맞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1% 안이 이 10% 안에 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실 때 성적 100분위로 몇 %였었죠? 10% 안에 들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좋아하시는 롤게임을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티어가 어떻게 되시죠? 플래티넘
이신 분들 계시나요? 그건 고사하고 골드도 거의 없을걸요? 게다가 이쪽 시장에서 모녀띠, 나시 이런 분들처럼 되는 건 플래티넘 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노력만 한다고 페이커 이세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고요.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이 부분은 일종의 재능의 영역이 매우 매우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공부 잘하는 재능과도 다르고요. 노력하는 재능과도 조금은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직관의 재능도 있긴 있어야겠지만 그 멘탈적 부분에서 특히나 재능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차트 잘 보는 직관보다는 배팅하고 버티기도 하고 칼 손절도 할 줄 아는 그런 부분에 재능이 더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굉장히 인간의 본성과는 반하는 뇌구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기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안 따라줘요. 그래서 내가 어떤 유튜버처럼 단타의 신이 될 거야 라는 건 좀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에 가깝다는 거예요. 멘탈이란 걸 개조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이쪽 재능은 알아보기 매우 쉬운 영역이라 바로 결론이 나오니까요. 보통 6개월 해보시고 안 되시면 빨리 꿈을 접으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부정적으로만 비관적인 얘기 해드렸죠.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은 이 정규 분포에서 중간 이상만 가셔도 돈을 잃기까지는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중간 이상에서 좀 상위만 유지하면 계속 버티면 아까 뭐라 그랬죠? 장기적으로는 파이가 더 커져서 결국엔 어느 정도 수익이 나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단타도 사실 버텨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정도 상위에 위치하는 것까진 노력과 공부로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갑자기 절망만 안겨드렸었는데 희망이 좀 생기는 것 같죠. 그런데 맹점이 하나 있어요. 요 상위 부분에서만 수익이 나면 들어간 시간 대비 효용이 너무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딜레마인 거죠. 노력과 공부로 어느 정도 수익을 올려놨는데 시간이 또 너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냥 생활이 페인 비슷하게 돼버리는 거죠. 특히나 주식 말고 해외 선물 코인까지 하게 된다면요. 또 본업까지 있다면 아시다시피 일상생활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고요. 이런 멀티태스킹이 되시는 분들이 가끔은 있으십니다만 그거야말로 재능인 것이고요. 전업의 경지까지 오르기엔 그 또한 매우 어렵고 결국 시간 대비 효용성이 발목을 잡게 된다는 거죠. 시간 적게 내도 벌 수 있을 만큼의 경지에 올라야 하는데 대부분 그 과정이 너무 깊고 고통스럽죠. 그래서 해결책은 뭐다? 트레이딩뷰 배워서 자동 매매를 해라. 알고리즘을 통해 내 멘탈을 관리해라. 자동 매매만 하면 시간적, 멘탈적 부분은 다 커버해 준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강의 보러 가시면 되겠죠? 진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단타 어렵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